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새 2기네요. 네, 이제 2기 때 모든 걸 완성하고 이제 3기 때는 외워놓은 내용 계속 나의 스스로의 테스트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항상 노무사 이제 강의 올해부터 또 시작했는데 항상 0기, 1기, 2기 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뭔가 제가 고맙습니다. 그죠? 왜 다들 저의 강의를 듣고 있는지 보통은 다 네, 대부분이 듣고 있는 강의를 다 따라가지 않나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또 믿고 또 이렇게 또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이 고맙고 또 그 보답하기 위해서 진짜 행정쟁송법만큼은 이렇게 이만큼만 외우고 이러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런 외우는 데 있어서 아, 이렇게 외운다면 또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연기 1기 통해서 우리 이제 전체의 내용을 또 한번 포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한 이제 2기부터는 이제 사례 문제 어떻게 본다면 실전 연습인데 이제 외웠던 그 내용들을 잘 모아서 이제 답안에 이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1기 정도까지의 뭐 사례 문제, 뭐 프린트도 내어드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좀 단편적인 문제였습니다. 논점 이거 하나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2기부터는 이제 그 논점이 또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논점들이 조금 모여 있는 좀 종합적인 사례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어드린 또 문제도 이제 그러한 문제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의 답안 공식스러운 예를 들면 어떤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논점을 뽑기까지 그리고 그 논점이 왜 이런 논점이 도출되었는지 이해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아, 이 논점이구만. 그러면 답안은 또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머뭇머뭇거릴 수 있는데 그런 답안은 마치 공식스럽게 잘 대입해서 논점만 잘 뽑았다면 답안 거침없이 써내려갈 수 있게 또 그렇게 2기 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계획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뭐 9회 정도 시작하죠. 오늘 또 첫 개강이라서 오늘은 시험이 없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시험 보고 늘 강의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봄에 있어서 내가 뭘 써야 되지? 또 범위가 어디지? 라고 생각할 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 시험은 오늘 배운 내용에서 시험 보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항상 매회 강의 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외웠다면 거기서 조금 더 파생되는 것까지 외우겠지만 그 부분 내가 외워놓은 내용 일주일간 잘 외웠는지 주말에 테스트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다음 주에 시험 볼 내용을 뭐 이번 주에 한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4월 달, 뭐 오늘 빼면 4월 10일, 17일, 24일 한 3회 정도는 또 이렇게 프린트로 또 이제 정리해서 프린트물로 가지고 올해 시험 볼 수 있는 특 A급들은 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라고 미리 전부 목차들 또는 공식들 또 이렇게 해서 세팅해 놓고 5월달 뭐부터는 또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교재 살펴보면서 국가고시 기타 노무사 기출 살펴보면서 또 응용된 문제 또 하나하나 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17일, 뭐 24일 다음 회차에는 시험 보고 또 기본서 가지고 또 정리하고 그리고 5월부터 또 사례 교재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또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1기에서 2기 사이에 큰 뭐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우리는 행정쟁송법이기 때문에요. 큰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2기 수업은 우리 행정기본법 얘기해 보면서 행정법 전체 한번 아울러 보면서 행정쟁송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이라고 한다면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합니다. 네,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나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권익이 침해되는 뭔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크게 분류해 본다면 행정청이 하는 행위는 수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 이렇게 이제 나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익적 처분은 행정청이 스스로도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뭔가 신청합니다. 수익적 처분 해주세요라고. 네, 그래서 항상 신청을 하면 그 수익적 처분이 나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그런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다면 그런 수익적 처분을 해주지 않는 게 불이익이죠. 그게 거부부작이다. 우리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침익적 처분은 말 그대로 우리는 침익적 처분을 안 받고 싶지만 침익적 처분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또 우리한테 불이익한 거죠. 그래서 그런 큰 두 가지로 일단 나뉜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그렇다면 예전에는 수익적 처분은 여러 개별 법률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법률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았다고요. 네, 우리한테 이익이 되니까, 국민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침익적 처분은요,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개별법들이 많이 생긴다면 우리한테 불리해요. 근데 이러한 불리익한 어떤 개별 법률을 아우르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개별법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법 만들고 그리고 원칙도 없이 이렇게 우리 권익을 침해하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행정법은 불문법이 발달되어 있다, 늘 이렇게 얘기하고, 헌법상 원칙에서 도출되는 우리 비평 잘하는 신부님, 비평자 신부 뭐 이런 얘기했어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 이런 것들이 행정법에 있어서의 법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 위반하면 위법하다 이렇게도 얘기했다고요. 네, 그런데 야 그게 어디 있는데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헌법에서 도출되었다니까. 아니 헌법에서 도출되었지만 글로 어디 적혀 있냐고. 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차례 한번 펴보시죠. 맨 교과서 맨 앞에 차례. 맨 앞에 차례 보면요, 이게 이제 행정법 총론의 전부입니다. 이 차례에 있는. 그런데 우리 행정쟁송을 뺀 나머지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닥 배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들 부분에서는 우리는 어떤 걸로 포커스를 맞추면 되냐, 처분성이 있냐 없냐, 즉 대상적격 측면에서 살펴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론 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상적격 파트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상적격, 이것도 한번 본다면 이거죠. 대상적격. 행정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하다못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작위법 확인소송 뭐 이런 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자, 그렇다면 취, 무, 부라고 했는데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적격은 처분 등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작위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말 그대로 처분이 없는 거, 부작위, 이게 대상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대상적격은 결국 우리는 처분이네, 처제 재결도 정리는 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또 두 문자 외우기를 의관개거그 이렇게 외웠어요. 의관개거그 이렇게 외웠다고요. 그렇다면 총론 파트에 뭐 나오는 뭐 뜬금없는 것들 막 나와요. 네, 뭐 독촉이 어떻네, 네, 듣도 보도 못한 뭐 이런 것들. 예, 우리는 행정법 전체의 총론을 이해하지 배우진 않았으니까 사실관계를 읽어도 이런 건가 다 설명은 하겠지만 선뜻 와닿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대부분 다 대상적격을 묻는 거 있을 수 있는데 뭐 불문경고 어쩌고 저쩌고 뭐 기타 등등. 자, 우리 그럼 답안지에 뭘 쓰면 되냐? 여기까지 쓰고 케이스 보수하면 된다고요.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연기 1기 통해서 외웠던 어떤 두 문자들이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사례 목차로서 잘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예, 그래서 뭐 일단 이런 대상적격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긴 한데, 일단 전부 이 차례를 본다면 우리는 행정기본법, 예전에는 규율하는 법들이 있는 것들은 이번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법들이 없는 것들이 이제 규정돼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사법에서는 사법자치, 사적자치, 스스로 당사자끼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요. 네, 그런데 행정법 영역에서는 법치행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다고요. 그럼 법치행정 원칙이라는 게 행정법 영역에 어디 있는데? 라고 하니까 없네. 그래서 진짜 행정기본법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야겠다.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이런 것들 막 규정해 놓았다고요. 예, 그게 행정기본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밑에 보면 제1부 행정법 입문, 뭐 이제 행정쟁송법 입문 전체 뭐 이렇게 뭐 포괄해 놓았지만 2부 여기서부터 이제 행정법 총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 기초, 행정법이 법원이라고 했는데 이 법원들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각각의 원칙들이 다 조문화되었다고요. 아, 뭐 그렇구나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행정법 법원 그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한번 적어놔 보죠. 비평자 신부. 우리는 이제 행정법 법원 비평자 신부입니다. 즉 본안 판단 사항에서 이런 것들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요, 이것에 위반된다면 위법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것이 성문법에 딱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불문법 위반이더라, 행정법의 법원이다
행정법의 법 1에서는 불문법이 더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행정기본법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얘는 살짝 빠져 있어요. 여기는 없고. 그다음에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래 이제는 다 행정기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반해서 성문법 위반이 되었어요. 네, 이거는 뭐 우리 본안 판단 사항은 중요하지 않죠. 네,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늘 그림 그렸던 행정청이 갑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행위를 하더라.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나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면 사선, 직선, 그렇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나의 권익을 보호받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본안 전 판단이라고 했어요. 네. 본안 판단 가기 전에 본안 전 판단, 소송 요건 다 갖추었는지, 행정심판 청구 요건 다 갖추었는지,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까지만 우리의 영역이라고요. 우리 시험이.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요. 그 이제 소송할 거 아니에요.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본안에 가서 우리가 승소할까, 패소할까, 이길까, 질까. 예를 들면 어떤 행위가 위협하다면 우리가 승소하겠죠. 국민이. 뭐 적법하다면 우리가 패소할 거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본안 판단 사항의 영역들이 여기 또 다 들어왔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네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전혀 연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있는 건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행정법 관계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거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 공권 옆에다가 이렇게 행계 뭐 하나 써놓을까요?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행정개입 청구권. 개인적 공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이 행정처한테 뭐 좀 해주세요. 우리가 늘 방금 수익적 처분이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늘 그림을 그릴 때 뭐 좀 해주세요 신청. 그리고 늘 신청은 침익적 처분 해달라고 신청하진 않겠죠. 나 운전면허 좀 취소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적 처분이라고 적어놨다고요. 우리 행정법 제일 처음 정리할 때도. 그래서 늘 우리는 신청 이렇게 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리는 부작위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그죠? 그리고 나는 하기 싫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거부라고 했었었죠. 그죠? 네. 그래서 행정개입 청구권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또 우리한테 침입 해줬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안 해주니까 우리가 다투려고 하는 거죠, 국민이. 예, 그러니까 행정개입 청구권은 또 시험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우리 거부가 나오면 거부 뭘 써야 되냐? 우리 여기서 외웠던 게 뭡니까? 이 내용 다 보면 항상 첫 번째 거부의 의의는 방금 제가 읊은 게 거부의 의의예요. 네, 이런 어떤 수익적 처분, 일정 처분 신청했는데 그 신청에 따른 처분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하더라. 이게 거부의 의의고.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거부의 처분성 인정 요건이죠. 처분성 인정 요건. 그럼 이 거부의 처분성 인정 요건은 고무신, 공영신 뭐 이렇게 외웠나요? 공영신이다.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여야 된다. 그 다음 또 우리 행정법 영역에서의 빈출어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부여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겠다. 즉 이거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신청권. 그렇다면 대표적인 신청권 정보공개 청구권. 그래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할 권리 있다. 신청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개입 청구권 이거는 뭔가 명문화 시켜놓은 거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인정될 것인가 이 문제로서 거부. 만약에 이게 인정된다면요. 이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우리가 소송 제기할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행정개입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정할 때도 이런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거 인정하자라고 했는데 명문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또 학설에 남겨져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개인적 공권 옆에다가도 행계 이런 거 써놓고 다 행정법 총론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 대부분 대상적계에 다 걸리는 애들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여기서는요 옆에다가 신고 또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죠. 신고. 그리고 또 신고 슬래시 치고 신청 또 이렇게 적어 놓으시죠.
행정절차법에서는 신고와 신청을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있는데 아무튼 신고와 신청, 우리 노동조합 설립행위, 예, 노동조합 설립 신고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더라, 소송 제기했다, 이런 것들도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디에 걸려요? 자, 우리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했어요. 그러면 해주면 되잖아요. 안 해주니까 또 소송 제기하는 거죠. 또 어디에 걸린다? 여기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라고 했는데 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신청에 해당하냐, 신고냐, 아니면, 네, 그래서 우리 자족적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 이런 것들도 간단히 뭐 살펴보긴 했는데 결국은 여기 또 거부 처분 인정되냐의 논점 속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공권, 사인의 공법행위, 자 이것도 보세요. 화살표 1로 간다 다. 그죠? 개인적 공권, 뭔가 요구하는 거, 신고는 뭔가 알리는 행위, 이런 건데 신고 중에서도 그래, 이 신고의 종류들이 개별법에서 신고, 신청 이란 단어를 잘 구별하면 되는데 구별해 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신고가 진짜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얘기하는 신고인지 아니면 행정절차법에서 얘기하는 신청인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래, 대상 적격 있냐 없냐, 거부와 관련돼도 처분성 논의 이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 공권, 사인의 공법행위, 여기서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활용되는 거지? 아, 이 수익적인 어떤 내용을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문제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공영신과 관련된 이 신청권과 관련된 내용이 또 이런 부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 서론 파트에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거 행정기본법에 명문화시켜 놓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정법 전반을 아우르는 이런 행정법 법원들 하나하나 다 규율해 놓았다. 그리고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이런 것들을 한 조문 한 조문씩 다 규율해 놓았다. 뭐 이 정도입니다. 행정서법 서론 파트에서는. 그 다음에 행정행위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항상 또 어디에서 문제돼요? 관계에서 문제되죠. 이렇게 강학상 논의되는 행정행위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행정쟁송법상의 이런 처분 개념이 같냐 다르냐. 그렇죠. 같다고 보는 게 1원설, 좀 더 크다고 보는 게 2원설. 그렇죠. 하지만 우리 판례는 공권력 행사의 일환으로서 라는 문구에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1원설적 측면인 것 같아. 그런데 단이불 생각납니까? 저한테 다 연기 일기 들었으니까 다 생각나죠? 네, 단이불 처분 개념 확대하고 있더라. 이런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행정행위 개념, 특수성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설명해 놓은, 결국 또 우리 대상적격과 다 논의되는 부분으로서만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3장 부관이 명문화되었어요. 네. 뭐 그래서 또 우리 시험 범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제일 중요한 게 행정행위의 효력이라는 게, 예전에도 우리는 옆에 공정력 하나 적어 놔보죠. 공정력. 공적으로 딱 정의해 놓았다라고 해서 공정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기본법 제15조에서 제목이 처분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정력 명문화 시켜 놓았어요. 네, 공정력. 그리고 왜 우리는 공정력 이렇게 썼냐? 이거 선결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된다고요. 오늘 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결 문제. 민사법원, 형사법원이 그네들 본안 판단함에 앞서 먼저 결정해야 될 문제, 그 먼저 결정해야 될 문제가 행정법 영역에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행정법원은 행정청이 행한 어떤 행위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항고소송 중심으로 본다면 그런 소송이 행정소송, 항고소송이에요. 하지만 민사소송은요, 국민이 어떤 사실을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이 맞냐 틀리냐 이거 판단해 주는 게 민사소송이에요. 네, 민사소송.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국가배상 정후소송, 부당이득 반환 정후소송 이런 것도 지금 공법적 영역에서 일어났으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하자 하지만 아직 실무상으로는 민사법원이에요. 그것도 잘 보면 돈 주세요. 그 국민의 말이 맞냐 안 맞는지, 그렇죠? 진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판단하는 거. 또 민사법원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민사법원인데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이 문제가 선결 문제, 특히 민사법원에서 돈 주세요 했는데 그 전에 이 돈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기에 앞서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행정법 영역. 어떤 처분이 이거 위법한 거야? 뭐 적법한 거야? 이 처분이 무효야? 유효야? 이런 부분들이 또 선결 문제. 이게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었다. 그래서 공정력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처분의 효력이라고 해서 취소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 또는 철회되기까지 통용되는 효력. 예. 유효하게 통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정력이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본법도 진행되고 선결 문제. 이것도 또 나온 지 꽤 되었어요. 일부분만 나왔는데 아무튼 오늘 살펴볼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문제에 자 이렇게 효력에 공정력 하나 적어놓고 또 선결 문제 또 이 정도 적어놓고 그리고 행정행위의 하자 이 하자도 우리가 알아놓아야 될 것은 하자의 정도가 있었죠. 우리 행정법 영역에서 하자라는 것은 위법하다 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하자 이꼴 위법. 그렇죠. 여기서 하자라는 것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법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법성 정도가 아주 중대명백하면 무효고 그리고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방금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취소하기 전까지 이런 유효하거든요. 공정력. 취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취소를 해야 사라지는 거지 아무리 위법성 취소 사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따르면 안 된다. 그래서 취소해야 효력이 없어지니까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런 위법성 정도 하자와 관련된 게 우리는 위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위법성 정도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또 중대명백설 뭐 위법성 정도와 관련된 학설도 많이 대립은 있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보기에도 명백한 경우 이때만 무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항상 우리 적법요건이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해절형의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준해절형의 요건. 즉 주체상 요건, 내용상, 절차상,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준해절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좀 도식적으로 놓고 본다면 주체상 하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효에 해당돼요. 네, 무효에 해당된다고요. 즉 관악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대학 동장이 했다 이거 무효라고요. 그죠?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을 관악구청장이 했다 무효라고요. 예, 요것만 또 잘 아시면 된다. 그래서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위법성 정도가 나뉘는데 우리는 준해절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들 이런 것들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하자의 정도가 뭐 법 위반, 다른 개별법 위반 이런 것들 법 내용들 위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다. 좀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 정지 정도 나올 건데 면허 취소 나왔다고요. 이거 무효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죠? 네, 다 전부 다 법 내용 위반들 이런 것들도 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무효인 행정행위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학문상으로 또 알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다면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 봐보세요. 문제 1-3번 봅니다. 1-3번 자료. 2015년 사법고시 기출 1-3 자료. 자, 그냥 1번 설문 1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A가 권한 없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요. 권한 없이 밑줄 쳐보세요. 즉 주체상 하자죠. 이런 것들이. 아무런 권한, 어떤 처분 권한도 없는 놈이 처분을 했네? 그래, 이거 주체상 하자예요. 그럼 뭐예요? 위법성 정도가 무효라는 거예요. 일단.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A가 권한 없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 그럼 말 그대로 이게 뭐예요? 무효인 처분했네 이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번 읽어보죠. A가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밑줄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고 이유 제시하지 않았다. 이유 제시 이거는 무슨 하자예요? 절차상 하자. 이런 것만 알면 된다고. 우리 이유 제시 이런 것도 이유 제시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다른 데는 다 배우지만 우리는 배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설문을 풀고 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유 제시 이것도 칠판에 방금 적은 것들 잘 살펴보면 어떤 하자냐? 이 하자라고요. 이 하자. 우리도 또 설명은 했지만 행정청이
항상 이렇게 어떤 수익적 처분이든 침익적 처분이든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실상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되는데 그게 이유 제시라고요. 즉 행정의 투명성 위해서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행정 절차법에 이유 제시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 안 했다. 이런 거 다 취소 사유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 정도 또 알아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하자와 관련된 그래서 또 좀 이따 프린트 보면서도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또 다시 차례 가보시죠. 그래서 하자와 관련된 거는 우리 하자 승계, 하자 치유, 하자 전환 또 이런 하자와 관련된 또 중요한 논점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행정법 총론상의 문제고 우리 시험범위 아니다. 그래서 하자라는 단어 속에서는 우리는 뭘 알면 된다? 아, 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우리는 학문상 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다.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하자의 정도, 위법성의 정도 똑같은 말이죠. 하자 위법성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그 위법성 정도는 학설이 어떻게 무효와 취소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견해 대립은 있지만 아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하고요. 하자가 중대하지도 않거나 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아무튼 중대와 명백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그 위법성 정도. 그래서 그런데 이런 하자는 주, 내, 절형의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해지고 하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 내, 절형의 요건 중에 하나라도 탈락된다면 하자 있다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위법하냐 적법하냐 그래 주, 내, 절형의 하자 있으면 위법해. 아 그렇다면 그 위법성 정도는 주체상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보통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 내, 절, 형식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즉 취소해야 무효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자에서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취소, 철회, 실효 이것도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없애트리는 거 효력 소멸시키는 거 취소, 철회, 실효 이런 것들도 행정기본법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범위 아니니까 됐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서 지금 활자화되어 있는 취소, 철회, 실효는 취소는 처음부터 원시적인 하자가 있었을 때 행정청이 직권 취소하는 것 이게 취소고 철회는 네 처음부터는 적법했는데 중간에 어떤 후발적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소멸시키는 거 이거 철회. 그 다음 실효는 살다 보니 사실상태 법률 상태가 싹 바뀌어서 그 처분의 효력이 더 이상 존속시키지 못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스스로 사라지는 거예요. 행정청이 어떤 의사표시도 없이 스스로 사라지는 거. 이런 거다라는 정도만 알면 된다. 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간혹 뭐 행정 사실관계 속에서 어떤 행정청이 처분을 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였다 하면 원시적 하자가 있으면 취소하는 거고 그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뭐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자, 이제 그 밖의 행위 형식들이 이제 쭉 나와요. 이전에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우리 강학상 행정행위 이것만 있었다고요. 이제 우리 행정법의 흐름을 잘 본다면 2차 세계대전 전에는 행정청이 하는 행위들을 대부분 뭐라고 했냐? 통치행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통치행위. 아주 정치적인 행위고 행정청이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못해. 사법심사 안 돼. 통치행위라고 불렸다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지도자 한번 잘못 뽑았다면 이렇게 세계평화가 위협될 수 있구나. 이러니까 행정청한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국민이 그에 대해서 다툴 수 없게 한다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통치행위라는 관념이 행정행위로 바뀌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냥 쉽게. 그리고 행정행위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행정의 행위가 더 다양화되었단 말이에요. 아니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늘 그랬었는데 아니네. 계약도 맺고 또 각각 또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행정청이 다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자동 결정도 하고 또 국가 사업 만들기 위해서 행정 계획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공무원이 직접 뭔가를 막 하는 사실행위 영역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밖의 행위 형식 편에 있어서 행정 자동 결정 제2장 거기에 행정기본법이 또 명문화 시켜 놓았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흔히들 발생하는 공법상 계약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명문화 되었는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그 밖의 행정식들도 다 뭐다? 처분성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정도죠. 그래서 행정의 자동 결정 옆에다가는 일반 처분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일반 처분. 일반 처분. 이거 이제 처분성 인정되냐라는 뭐 이런 거 이제 케이스용으로 또 정리. 이것도 또 뭐다? 결국 또 대상적 격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또 잘 보면 일반 처분도 어디에 등장하냐? 개념 요소에서 등장한다. 이 개념 요소도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행구, 외직, 공권 생각나나요?
그죠? 행구, 외직공권. 자, 행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여야겠다. 그래서 특정 사건 규율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특정 사건 규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추상적 규모 통제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 규모 통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니까. 따라서 일반적, 추상적, 법령 등은 소송 대상 아니다. 하지만 처분적 법규, 일반 처분 등은 처분성 인정된다. 이런 데서 배웠나요? 그래요. 나중에 케이스에서는 설명하겠지만 왜 일반 처분이 처분 개념 요소 써야 되냐 하면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써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이미 다 외워 놓으셨나요? 이 부분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죠? 네. 아, 지금 오늘 지금 2기 시작인데 저기 예. 뭐 중간중간에 목차도 안 외웠는데 목차 내에서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거. 그래서 자동 결정과 관련된 이것이 또 일반 처분 뭐 이 정도로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말 그대로 신호등 왜 세워놨어요? 예전에는 차도 별로 안 다니니까 그냥 이렇게 뭐 수신호 해도 됐고 예전에는 뭐 차가 별로 없으니까 뭐 경찰관 있을 필요도 없었었죠. 예, 하지만 이제는 계속 이제 현대 사회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경찰관이 곳곳에 두어야 되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교통망이 이제 확대돼 있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 교통경찰관 세워놓는 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다 자동화시킨다 이런 거죠. 행정 자동결정 이것도 중요하다 보고 기본법스러운 내용이 없었는데 행정기본법에서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또 흔히 공법상 계약 이런 것들도 흔히 빈번히 일어나니까 공법상 계약 이것도 네 행정기본법에서 규정 그냥 공법상 이야기란 이런 거다라고 그 다음 공법상 계약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조문 1개, 2개 이런 거 붙여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 예, 그렇고 그 다음에 행정계획 이것도 뭐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나올까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행정계획에 처분성 인정되냐? 이것도 다 대상적격과 관련된 문제예요. 결국 나중에 하나하나 본다면 이게 대부분 다 쓰는 거고 밑에다가 뭐의 법적 성질 이거 하나 붙일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다 처분성과 관련된 문제라 보면 되고 행정상 사실행위 그 옆에다가는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행정지도. 행정상 사실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지도고 이것도 행정지도 처분성 인정되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권력적 사실행위 이렇게 써놓죠. 행정지도는 대표적인 비권력적 사실행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권력적 사실행위. 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 밑에 있는 제5편 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 얘네들이 다 등장하는 게 보통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아무튼 사실행위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행정입법은 또 뭐 예. 대통령령, 시행령 이런 거 시행규칙, 예,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이런 거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험에 또 안 나온다라는 거. 그런데 뭐 여기에서 관련된 협의 소유과 관련된 문제가 행정입법에도 하나 붙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는 건데 뭐 협의 소유인데 나중에 뭐 이거는 여기 굳이 안 써도 되겠다라는 거고 근데 행정입법 옆에다 굳이 쓰고 싶다면 써놓는다면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법규명, 법행이죠. 형식은 법규명령. 실질은 행정규칙. 예. 그 다음에 이거 왜 문제되냐? 여기에 가중적 재해처분이 규정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협의 소행 문제다. 이렇게. 다른 것들은 전부 대상적격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협의 소행. 네. 처분으로 소멸하였을 때 이런 시행규칙 별표 이런 데에 가중적 재해처분이 규정되어 있을 때 이때 협의 소행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즉 처분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협의 소액이 인정된다. 이게 행정소송법 12조 제2문에 있죠. 그래요. 요 해석과 관련해서 이제 요거 행정입법의 독특한 논리가 결합되는 뭐 그 정도 또 아시면 된다 이거고. 그다음 행정절차 정보공개는요. 이미 법이 있었어요. 행정절차법 공공기관 정보공개관 법률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에 전혀 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네 다른 개별법이 이미 있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시험 상관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행정 절차는 말 그대로 또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요? 준해절형의 하자 중에서 절차상 하자 즉 행정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처분할 때 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에 있는 처분이고 그리고 또 그런 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도 아시면 되겠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함에 있어서는 이유 제시 이런 것들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뭐 그 더 이상은 안 나오겠지만 한번 또 조금 한번
간략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본다면,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쉽게 읽혀지기 위한 사전 작업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내용을 잘 이해 못하면 또 그런 게 짜증나고 또 괜히 콱 막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 절차법에 있어서는 모든 처분에 있어서는 어떤 거 하라고 돼 있냐? 방금 했었던 이유 제시하라 이거요. 이유 제시해라 이런 거.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놓는다면 행정청이 이런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와 사실상 이유를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게 이유 제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설명이네요. 이유 제시는 말 그대로 요 이유가 뭐냐?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처분 사유예요. 처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거 해라. 어디서 이런 거 외웠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건 우리 시험의 특 A급의 논점이잖아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그렇다면 있을 때 처분 사유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적 근거와 사실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바, 법적 근거와 사실상 이유가 처분 사유다. 이게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있을 때 써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책 뒤에 안 찾아봐도 되겠죠? 네. 뭐 기본적인 내용 알면 또 자연스럽게 막 써지는 뭐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아무튼 처분사유 추가 변경. 그럼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뭐예요? 말 그대로 법적 근거, 사실상 이거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게 추가 변경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게 우리 모든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이유 제시. 그래서 뭐 이유 제시를 안 한 처분, 아까도 살짝 봤지만 이런 거 다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이다. 그렇다면 그 위협성의 정도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불이익 처분. 이게 침익적 처분이라고 하는데 행정절차법에는 불이익 처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 불이익 처분이란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이게 불이익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똑같잖아요. 네, 우리 권익 제한하는 거 이런 게 다 불이익 처분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침익적 처분. 이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 통지해줘야겠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야 너 이런 처분 날 거야 이렇게. 미리 사전 통지. 그래서 간혹 사전 통지를 안 한 어떤 처분 이러면 이것도 절차 하자 있는 처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위협성 정도는 취소다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절차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건데 행정청이 먼저 사전에 당사자의 얘기 들어봐야겠다 이 말이에요. 의견 청취 절차. 그래서 이 의견 청취는 어떻게 듣냐? 의견 제출을 기회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과태료 처분 뭐 이런 거 받으면요 언제까지 이의가 있으면 민원실에 뭐 이의 신청하세요. 이런 거 적혀 있다고요. 네, 그런 거. 예, 불이익 처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거. 의견 제출 기회 부여. 그러면 의견 제출을 기회 부여했고 그 기회에 당사자가 얘기하면요. 행정청이 듣겠다. 이 말이죠.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청문을 엽니다.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열어요. 청문은 말 그대로 증거조사 절차예요. 이거는 증거조사. 우리 청문회 많이 보셨잖아요. 맨날 뭐예요? 왜 위장 전입했어요? 뭐 어쨌어요? 계속 묻고 뭐 조사한다고요. 청문은 또는 공청회 열 때도 있어요. 이거는 의견 수렴 절차예요. 의견 수렴 절차.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동네에 연탄 공장 허가 내주려고 하는데 주민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 전문가 불러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렇게 행정청이 연탄 공장 허가 내어줄 때 이거 해도 되냐? 해도 되지 않냐? 뭐 하는 공청회. 그런데 이것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익 처분은 반드시 사전 통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중에 하나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절차.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나올 때 그래 다 뭐 하나 해도 되겠다 이런 거 뭐 살펴볼 필요 없이 청문을 거치지 않고 어떤 처분 내렸다. 행정 계획이나 다른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이게 뭐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행정 절차법에 있는 일정한 절차구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이니까 하자 있는 처분이고 그 위협성 정도는 취소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정도도 아시면 된다 이런 거예요. 단어에만 그냥 아시면 된다. 그래서 뭐 또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어떤 처분을 하였다. 그냥 절차상 하자 있는 거구나. 또 이렇게 아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뜻이 우리 시험에서는 아무런 논점이 되지 않는 것만 아시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의 정도만 되겠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 정보공개는 말 그대로 다 아니까 뭐 정보공개 내용 알 필요 없이 대표적인
신청권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정보공개는 사실관계가 늘 어디에 등장하냐? 거부, 부작이 나올 때, 부작이 아니고 거부 나올 때 정보공개가 늘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갑이 행정청한테. 정보공개법에서는 행정청 이렇게 써긴 했지만 공공기관은 모르겠어요. 저기 규정돼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거부와 관련된 논점으로서 늘 등장하는 게 사실관계 속의 정보공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아까도 공영신이라고 했었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법규상 신청권, 정보공개 청구권. 그래서 거부에 대한 논점 묻고 싶을 때 사실관계에서 잘 등장하는 거 정보공개네. 이 정도 아시면 된다. 정보공개법.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자, 국민이 말 안 들을 때 행정청이 강압적으로 강제 집행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침입적 행정이잖아요. 근데 법적 근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법적 근거 다 들어왔어요. 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 직접적 수단. 예, 행정강제 이도 들어왔고 간접적 수단 이건 원래 일반법 있었어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규제는 없고 그다음 새로운 의무의 확보수단 이 중에 또 중요한 게 과징금인데 과징금 법적 근거 들어왔고 뭐 그러니까 행정조사도 일반법 있었어요. 행정조사 기본법. 그러다 보니까 일반법 없는 것들 의 정도 적어놓은 게 행정기본법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고. 아무튼 그래서 행정 실효성 확보수단도 대부분 다 옆에다가 권력적 사실행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등장하는 애들, 뭐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관련돼서 뭐 이런 행정 조사를 했네 어쩌네 전부 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애들이 이런데 걸리겠구나라는 거 정도. 이 정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단어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뭐 이런 거 나온다면 다 뭐 이런 거에 뭐 해당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손해정보 제도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여기도 기본법이 다 있었죠. 국가배상법, 뭐 손실보상은 헌법에 기초해서 다 있는 것들이니까 뭐 행정기본법과 전혀 영향 없는 것들이고 그다음 국가배상도 우리 다 중요하지 않지만 국가배상은 그 옆에다가 또 우리 시험에서 문제되는 거 하나 적어 놓는다면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청구소송 이렇게 하나 또 적어 놓죠.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청구소송 이렇게. 이거 하나 정도. 네. 문제되는 거. 그래서 결국 취소소송에서 위법 개념과 국가배상에서 위법 개념이 같냐 다르냐 뭐 이런 것들. 네. 그 뭐 다른 건 됐고요. 이제 그다음 이런 게 이제 행정법 총론이다라는 건데 그래 행정기본법에서 이런 게 들어왔고 이제 그다음 행정쟁송법은요. 말 그대로 법이 있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그러니까 행정쟁송에 관한 내용은 행정기본법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정쟁송제도 그 위에 여백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것은 뭐가 있냐? 우리 행정심판과 구별해야 되는 이의신청 있죠. 이의신청.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굳이 조문들 쫙 보면 그래 그동안 늘 말로만 읊었던 거를 명문화 다 시켰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 네, 행정기본법 조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의신청 이것도 일괄적으로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있었지만 행정청에 뭐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의신청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규정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예, 요거. 그래서 이의신청도 행정심판과 구별 뭐 이런 거죠. 그것도 마침 직전 시험 문제 나오긴 했고 근데 가장 일반론적인 내용만 적혀 있는데 이의신청과 이게 다 시행일이 2년 뒤에요. 그래서 또 이것도 무시해도 돼요. 또 마침 우리 지금 지금 올해 시험 대비하기로는 이 시행일이 지금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 날 그래요. 공포되고 바로 시행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2년 뒤에 시행하니까 언제부터요? 202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일반법이 들어왔구나. 이 정도 또 알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처분의 재심사가 들어왔어요. 처분 재심사 청구. 이것도 시행일이 2023년도부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행정기본법에 들어왔구나. 이제 이것이 나중에 한 이제 2년 뒤 이럴 때는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도 이런 내용을 또 적어야겠구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이의신청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거죠. 행정청한테. 처분 내렸는데 행정청한테 이의신청이란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에다 적는다면 직권, 취소, 촉구, 의미 가진다 이 말이야. 이의신청 왜 하냐? 묻는단 말이야. 야, 너 어제 행정청한테 이의신청했다며? 왜 이의신청했어? 나한테 치맥적 처분 내렸으니까 그거 취소해달라고. 네. 행정청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거 이의신청의 의미는 직권 촉구의 의미다 이 말이죠. 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들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 근데 처분의 재심사 청구는 뭐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만 적어놓죠. 쟁송제기 못하는 경우. 쟁송제기 못하는 경우. 저기 또 그림 그리면 행정청이 치맥적 처분 내렸습니다. 갑은 불이익합니다. 끙끙 앓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끙끙 앓으려면 이거 행정청이 이 처분을 또 직권 취소해 주지 않는 한 이 처분 내렸는데 직권 취소하진 않을 거고. 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쟁송 제기하지 않는 한 이 처분은 그대로 살아있죠. 아까 공정력. 네. 그런데 이걸 할 수 없대요. 언제 할 수 없어요? 그 쟁송기간 도과했을 때.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했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해버렸어요. 쭉 최장 잡았어요. 1년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1년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침입적 처분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 처분이 위법한데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네. 따라서 행정청한테 이 처분 다시 한번 심사해 주세요. 이게 재심사 청구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신청은 원래 있었지만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없던 제도인데 새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2023년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겼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 되셨죠? 예, 이 정도 적어 놓습니다.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청구 이거요. 그래서 이게 행정기본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 요거다라는 정도입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늘 그림을 그리는 내용은 아까도 수익적 처분이라면 항상 이렇게 신청하고 수익적 처분 이런 것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거부에 대한 국민의 구제수단 부작위에 대한 국민의 구제수단 이거 공부하는 거죠. 네. 나는 수익적 처분을 받고 싶은데 왜 안 내줬어요? 이런 거. 그렇다면 이것도 시험장에서 써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일단 거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아까 의의, 그 다음에 거부의 처분성, 인정 여부 이거부터 시작하죠? 이거에 해당되는 걸 포섭하는 경우 이것이 공영신이다 이거죠. 그 다음 부작위가 되어야 부작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든 뭐 하든 하지 이게 뭐예요? 부작위의 성립요건이죠. 얘는 성립요건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뭐였어요? 이거였죠? 그래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부작위와 관련되어서도 중요한 게 이거죠. 이것도 이거 공통적인 게 신청권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 우리는 늘 그림을 그린 게 이거였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가장 또 기본적인 내용 또 잘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제 침입적 처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행정청이 그럴 때 국민이 이제 이렇게 소송 제기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다 취소해 주세요, 취소해 주세요 이런 거 제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취소 심판 청구하면 되고 취소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거죠. 이건 쉽잖아요. 늘 침입적 처분 관련해서 권리구제 이건 잘 안 묻는단 말이에요. 왜? 권리구제 너무 명확하니까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하지만 이거는요. 거부에 대한 권익구제수단 쓰시오. 부작위 뭐 권익구제수단 쓰시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왜?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심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가 도출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행정 쟁송에 있어서 가장 또 넓은 또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 문제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이거 행정기본법이 마침 제정되어 가지고 또 행정기본법 제정되어서 뭐 바뀐 거 있나 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바뀐 거 하나도 없다. 즉 아까도 얘기했던 행정심판과 구별되는 이의 신청이라는 것 그것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일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이 행정기본법에 일반 규정을 두었구나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근데 뭐 시행일이 2년 뒤니까 됐다라는 거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하나 뭐 있냐 쟁송기간이 도과했을 때 더 이상 다툴 수 없는데 그래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떤 처분이 있다면 행정청한테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을 하나 더 두었다라는 것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또 시행일이 2년 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행정 쟁송 제도와 관련된 큰 줄기와 관련된 내용들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유형적으로 이제 딱딱딱 살펴보겠다라는 것. 이순환 때 일기 때도 뭐 그런 부분들 간략히 이제 정리했지만 이제는 연기 일기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 자꾸 습득하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한 그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습득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앞뒤를 막 넘나들어야 되죠. 앞뒤를. 특히 지금 오늘 정리해야 될 이 부분도 앞뒤를 넘나들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략히 사실관계만 보고 그리고 쉬고 이제 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1-1 이거 한번 보죠. 자, 국가고시에서 이렇게 여러 번 나왔고 공인 노무사 우리 시험에서도 한번 나왔고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또 종합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또 배점도 더 키울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설문 1번 자료 보면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갑에게 보험료 부과 처분을 하였고 자, 이런 거 나온다면 그림 그려야 되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청스러운 거고 그냥. 네. 근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갑. 뭔 처분했다고요? 보험료 부과 처분. 그죠? 뭐 굳이 너무 간단하니까 그림 안 그려도 되긴 하겠지만 보험료 부과 처분해고. 야, 너 돈 내라 이거요. 네. 돈 내. 이렇게. 그랬더니 갑은 별도의 검토 없이 이를 납부했다. 돈 냈대요. 납부.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 자, 이렇게 보험료 부과 처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돈 냈다라고 하면요. 이 처분 그냥 효력 소멸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네. 아무튼 돈 내는 예를 들면 조세 부과 처분 뭐 이런 것들 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데 이제 그 슬래시 쳐보세요. 그러나 갑은 이후 당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알게 되었다. 취소할 수 있는 무효죠? 그래, 처음부터 무효인 걸 알게 되었다. 아무튼 무효임을 알게 되었다. 갑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전체를 또 아우르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소송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돈 돌려주. 이 소송이 있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들어봤나요? 그래요. 우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거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일단 둘째치고. 네. 그 다음에 또, 야, 보험료 부과 처분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냐? 그죠? 우리 한국 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으로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그게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네. 실무상은 지금 민사보험 제기하니까 다른 논점이 막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거 보니까 항당민기 생각해 보니까 당사자 소송 중에 늘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거 얘기했잖아. 그것 일단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네. 그럼 이 처분이 무효라고 했으니까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네. 그럼 또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제기할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 밑에 이것만 놓고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답안 공식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죠. 답안 공식은 첫 번째 앞에 문제의 소재 이런 것도 써야 되니까 나중에 목차는 2번이 되긴 하겠지만 순서상으로 그냥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첫 번째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네. 두 번째는 여기서는 무효라고 했지만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다라고 하면요. 취소소송이죠.
무효다라고 하면요. 무효확인 소송이죠? 그죠? 그래서 무슨 소송 이렇게 적어 놓죠. 이건 항고 소송이에요. 예. 무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무효라면 무효확인 소송.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다라고 하면 취소 소송.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항고 소송과 여기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사의 소송 이것들 병합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관련 청구 소송 병합. 크게 이 세 가지 쓰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새롭게 막 등장하죠. 논점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큰 줄기 친다면 아 목차 어떻게 잡지? 이 세 개 쓰겠다. 그죠? 네. 세 개 쓰겠다. 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두 번째 안 따도 되는데요. 우리 엄마 부항 뜨셨다고? 부항 관련해서 엄마 뭐 해야 되지? 부항 관련 이거예요. 아무튼 예, 항고소송 중에 하나 택하고 네. 그다음에 뭐 관련 정소송 이거 쓰고 네. 자, 그럼 일단 쉬웠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고요. 국가 저기 뭐냐? 행정청이 야, 돈 내. 국민이 알았어. 여기 돈 줬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근데 이 돈 내라는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려받을까 소송이다 이 말이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사실관계 또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입법고시 50점짜리로 나왔는데 그래요. 자 보세요. 사실관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갑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요건 갖추고 있음에도 항상 우리가 길게 이렇게 설명될 때는 어떻게 이해한다고 했어요? 어떤 처분을 내리기 위한 이유들을 설명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자꾸 이 내용 많은 거에 현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신문기사 읽듯 어떤 처분이 나올까 생각하면서 그냥 읽기만 하면 된다고요. 한자 한자에 의미 부여하다 보면 괜히 머리 아파져요.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 직장 가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 그러면서 또 읽으면서 직장 가입자 잠깐만 내가 또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으라 이 말이에요. 자, 직장 가입자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 자격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갑에게 보험료 부과처분했다. 그냥 또 이거잖아요. 또 돈 내 이거. 열심히 뭐 어떻게 설명해놨지만 결국 그림은 또 이거잖아요. 그죠? 네, 돈 내. 그래서 그 뒤에 이에 갑은 이를 전액 납부했으나 또 돈 냈네요. 근데 나중에 위 보험료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하자 동그라미. 여기에 일단 지금 아까 우리 노무사랑 살짝 다른 점은 뭐예요? 이 하자의 정도가 취소인지 무효인지 안 적혀 있죠? 그래요. 일단 하자 그래 이런 단어를 알아야 또 뭐 하자가 있다 그냥 넘어가 안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읽다 하더라도 조금 의미 있는 내용들은 일단 또 동그라미 쳐보면 하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관계 바탕으로 뭐 물음에 답하라. 그래서 아까 여기도 첫 번째 여기서는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험료 부과 처분에 취소 사유 취소 동그라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 뭐가 있는데 그럼 또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뭐예요? 부항해 항고소송 취소소송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관련 청구소송 병 또 이런 거 가는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논점들이 등장하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다음 또 2번 보세요. 보험료 부과 처분에 무효 동그라미 무효 사유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납부한 보험료 돌려받기 위해서 칠판 본다면요. 요거 제기했거든. 요거 제기했을 때 수서 보면 어떤 판단해야 되는데 즉 돌려줘라 또 뭐 무효 확인해야 살 수 있냐 없냐 돌려주라고 할 수 있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관련된 또 문제가 또 등장하는 결국 또 이 내용 묻는 문제다 이 말이죠. 네. 자, 이거 또 좀 이따 보고 그러면 또 사실관계 또 세 번째 2015년 사법고시. 자, 행정청 A는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한 업주 갑에게 영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고 또 뭐예요? 돈 내. 뭐 어떻게든 돈 내.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 과징금은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업 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뭐 이것도 막 배우지만 이게 그냥 처분 내렸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죠? 네, 이게 행정 실효성 확보 수도나 이런 데 막 등장하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늘 사실관계 속에 등장한다 정도만 되고 또 만약에 예를 들면 이 과징금 처분성 있냐 뭐 기타 등등 이런 건 대상적격의 문제고 뭐 나중에는 그게 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건 대상적격 문제네 또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돈 내 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갑은 부과된 과징금 납부하였다 또 돈 냈네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
갑은 이후 가증금 부과 처분에 하자 또 동그라미. 하자 있다는 거 알았다. 네. 그리고 또 설문 1번 아까도 얘기했듯이 1번은 무효고 2번은 취소고 뭐 이런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 사실관계 또 파악한다면 또 다 이렇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또 넘어가서 2016년 사실관계 지금 갑자기 확 늘어났죠? 근데 똑같다고요. 아까 우리 노무사 3줄 있는 거나 이 많이 있는 거나 똑같다고요. 이유는 왜 많아졌겠어요? 이 처분 내린 원인을 막 설명한다고 많아졌겠죠. 네, 또 그렇게 자꾸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A시 시청 민원실 주차장 부지 일부와 그에 붙어있는 A시 소유 읽으면 짜증나네요. 아무튼 유유 토지 위에 창고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A시 소속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 A시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과정 갑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일부 유유토지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대부계약 등 어떠한 갑 사용 권한도 발견하지 못하자 갑이 이 사건 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 판단하여 관리청 A시장 을에게 보고했다. 이제 나오네요. 이에 을은 무단 점유자인 갑에 대하여 이런 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또 돈 내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로 열고 이 사건 변상금 조치라고 했어요. 처분이라고는 하지 않았죠.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조치의 법적 성질은 처분이다라고 밝혀줘야 이런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공법상으로 넣을 건지 아니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건지 또 이런 게 살짝 문제되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이 처분의 법적 성질은 이 조치의 법적 성질은 그래요. 민법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당사자끼리의 분쟁이 아닌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다. 밝혀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아무튼 예, 이것도 그 뒤에 읽어보니까 갑은 변상금도 납부했다. 그래서 을 부과 조치에 또 하자가 있어. 하자 동그라미. 그래요. 하자가 있어서 변상금 돌려받으려고 한다. 어떤 소송 제기해야 되냐. 또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설문 1번, 2번에 막 나누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자를 나누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효라면 취소라면. 그죠? 네. 결국 보니까 국가고시 문제들, 우리 공인노무사 기출 문제들 거의 똑같은 문제네요. 돈 냈다. 근데 돌려받아야 되는데 어떤 소송 제기해야 되냐. 이 얘기는 다름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소송 속에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숨은 논점들 이제 또 설명하면서 찾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1교시 뭐 첫 번째 들어가면서 이제 늘 시험도 보고 이럴 건데 항상 오늘 배운 내용 다음 주에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수업 잘 듣기만 한다면 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연기 1기 때 배운 내용 합쳐서 조금 응용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수업 시간 늘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일주일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테스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또 모의고사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 모르는 게 나왔다. 잘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열심히 책 찾아라도 써봐야겠죠. 우리 또 써보는 연습 평소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늘 모의고사 보는 그 시간에 그때 한번 내가 써본다 시간 맞춰서 생각하시고 꼭 책 찾아서 뺏겨 쓰는 한이 있더라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뺏겨 써보아야 또 그게 또 그 시간에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남들은 쓰고 있는데 나는 책 보고 쓰고 있네. 나면 책 안 보고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봐서라도 자극받아서 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쓰는 연습, 그 아침에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늘 와서 써보고 그리고 또 이제 수업 듣고 또 이렇게 매주 또 그렇게 계획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